당신이 숨을 죽이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내뱉은 그 다정한 양보가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영혼을 뜯어먹어도 좋다는 합법적인 사냥면으로 쓰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억울함과 불안은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량함을 착취하는 약탈자들의 기생을 정확히 감지해낸 당신의 위대한 생존 직관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목을 조르던 그 착한 사람이라는 저주받은 굴레를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잃어버린 영토를 완벽하게 되찾아올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진실을 선언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슬픈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나의 정당한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성숙하고 품격 있는 어른의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나의 권리조차 슬그머니 내려놓고 행여나 누군가의 기분이 상할까 두려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는 일을 우리는 일상처럼 반복해왔습니다. 모임에서 불쾌한 농담이 오가도 꼭 참고 억지 웃음을 지어주며 직장에서 동료가 은근슬쩍 자신의 책임을 떠넘겨도 갈등을 만들기 싫어 묵묵히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당신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처절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관계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신의 곁에 남은 것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빈 공허함과 당신의 경계선을 무례하게 넘나드는 사람들의 오만한 뒷문 모습뿐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누구보다 똑똑하고 선량하며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당신이 이토록 참담한 정서적 착취의 완벽한 표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 당신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눈치를 볼수록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신을 짓밟고 일어서며 교만하게 군림하려 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비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아주 어둡고 차가운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당신이 눈치를 살피는 그 선량함과 불안을 유일한 먹잇감으로 삼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심리와 뇌과학적 실체를 아주 냉혹하게 해부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스스로를 낮출 때 가해자들의 뇌 속에서는 참으로 기괴하고 소름 돋는 화학적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뛰어난 성취나 빛나는 존재감을 목격할 때 열등감과 결핍으로 가득 찬 인간의 뇌는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이때 그들의 뇌 속 전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은 극심한 물리적 통증을 감지합니다. 이 전대상 피질은 우리가 뜨거운 불에 데이거나 날카로운 칼에 베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즉 무능하고 나태한 가해자들은 당신의 유능함과 따뜻함 그리고 그 빛나는 지성을 마주할 때마다 매 순간 뼈가 깎이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끔찍하게도 당신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든 모습을 보이거나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굽히며 사과를 건네는 순간 그들의 뇌 속에서는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전대상 피질에서 미친 듯이 울리던 고통의 경보음이 일순간에 꺼지며 뇌의 보상회로인 복직선조체에서 엄청난 양의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즉 당신이 불안해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는 그 나약하고 희생적인 모습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짜릿한 마약과도 같은 심리적 보상과 쾌락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인내심을 연료 삼아 자신들의 위태로운 자존감을 지탱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전전긍긍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뒤틀린 안도감을 느끼며 타인의 불행과 위축됨에서 느끼는 은밀한 쾌락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단순한 이기심이나 부덕적 결함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파먹는 아주 지독한 심리적 기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줌의 건강한 자존감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신적 파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처럼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완벽한 숙주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적 우위를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기괴하고 폭력적인 심리적 구조를 투사적 동일시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뼈저린 열등감, 수치심, 게으름, 그리고 삶의 불안이라는 악취나는 오물을 도저히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물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속으로 던져넣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구조에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울 신경세포가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발달한 당신은 그들이 던진 오물과 부정적인 감정을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상대방이 짊어져져야 할 불쾌감마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행여나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닐까 더욱 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착취하는 자들은 결코 당신보다 우월하거나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오만한 행동과 무례한 태도는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해 오작동을 일으킨 뇌의 처절한 발악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눈치를 보며 맞춰주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며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심리적 뱀파이어에 불과하다는 이 차가운 팩트를 명확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도대체 왜 그토록 영리하고 통찰력 있는 당신이 이런 뻔한 착취에 덫에 그토록 쉽게 걸려들었는가 하는 당신 내면의 심리적 함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눈치를 보며 끝없이 양보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거나 자존감이 낮아서거나 혹은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능이 너무나 높고 당신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타인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담한 비극입니다. 똑똑똑한 사람들은 공간의 공기가 변하거나 상황에 미세한 빈혈이 생기는 것을 일반인보다 수십 배 빠르게 감지해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거나 목소리의 톤이 미묘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이것이 방치되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파국과 갈등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모의 실험해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불협화음과 무질서를 견디지 못한 당신의 전전도엽은 타인과 갈등을 빚으며 피곤한 소모전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한 발 물러서고 굽혀서 이 상황을 가장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과잉 책임감이라는 지독하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당신의 뇌는 갈등이 만들어내는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무능이나 불쾌감이 만들어내는 그 시끄러운 소음을 견디느니 차라리 당신의 피 같은 생명력과 감정 에너지를 갈아넣어 그 소음을 완전히 꺼버리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망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서서 완벽하게 처리해버리고 상대방이 화를 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웃으며 비위를 맞추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 내가 갈등의 피로도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고도의 연상 결과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러한 슬픔 방어 기제를 거짓자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친 세상과 이기적이고 무능한 타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진짜 욕구와 감정을 깊은 곳에 억누르고 타인의 구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맞춤형 인격을 만들어 덮어쓴 것입니다. 주변의 갈등을 무마하고 가족이나 조직을 편안하게 만드는 유능하고 착한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당신은 집단 내에서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하고 다정한 연극 무대 뒤에서 당신의 진짜 자아는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 있는 감정의 종추, 편도체는 타인의 불편한 기색을 감지할 때마다 늘 비상벨을 울리며 타인의 기분을 맞추라고 당신의 영혼을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단호한 생각과 철학적 해석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이러한 무의식적 헌신과 끝없는 눈치 보기가 뇌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고로움을 아끼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을지 모르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자신의 존엄을 헐값에 팔아넘긴 가장 치명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확언합니다. 당신이 눈치를 보며 대신 책임져준 그들의 삶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희생할수록 상대방의 책임감과 자립을 위한 근육은 무기력하게 퇴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당신은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라 당신 자신이 타고난 그 거대하고 찬란한 우주를 탐험할 기회를 스스로 완벽하게 박탈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오만하고 게으른 타인들의 기대를 완벽하고도 처참하게 실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얻어낸 평화는 결국 당신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비겁한 위선일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비참한 혹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자신의 그 훌륭한 지능과 공감 능력을 나 자신을 굳건히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타인의 짐을 평생 끌고 가는 수레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례를 참아주고 눈치를 볼수록 상대방은 정신적으로 퇴행하며 결국 당신의 피를 빨아먹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심리적 기생생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이 독해지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서 그 따뜻한 시선을 차갑게 거두는 순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생존에 대한 처절한 공포이며 자멸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저 억눌렸던 당신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거대한 충격과 파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지독하고 끈질긴 기생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고 당신의 잃어버린 인생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올 가장 차갑고도 우아한 세 가지 실전 방어 기술을 무장해야 합니다. 일상과 직장에서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알고 당신의 배려를 무능함으로 착각하는 약탈자들에게는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따뜻한 이해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호한 정보의 통제와 서늘할 정도로 견고한 심리적 방화벽만이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 기술은 침묵을 통한 공간의 점유와 권위의 재정립입니다. 직장이나 일상의 모임에서 상대방이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이 눈치 보며 굽혀주기를 바라는 뉘앙스로 무례한 요구나 선을 넘는 농담을 던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절대 당황해서 변명하거나 어색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불쾌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대의 미간이나 눈동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얼굴에 단 하나의 표정 변화도 없이 정확히 5초 동안 묵묵히 침묵하십시오.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감정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를 그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이 5초의 진공 같은 공백은 상대방의 뇌에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본능적인 공포를 투하합니다. 무례한 말을 던진 후 돌아오는 서늘한 침묵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뱉은 말에 찌꺼기를 주워 담으며 당황하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상대의 초라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눈치를 보지 않고 침묵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그 찰나의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완벽하고도 폭력적으로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정보와 자원의 완전한 차단을 통한 영향력 상실 유도입니다. 약탈자들은 당신의 유능함과 성실함을 뼛속까지 이용해 먹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캐먹고 은근슬쩍 자신의 골치 아픈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이럴 때는 철저하게 모호하고 건조한 태도로 틈을 주지 않는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맥 혹은 노동력을 공짜로 이용하려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절대 속으로 전전긍긍하며 거절할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 반드시 소리내어 가장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제 일정만으로도 빠듯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는 그 일은 제 권한 밖의 일이라 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능력을 뻔히 알면서도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만만한 호구로 취급한다는 명백한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거대한 자원 공급처가 예고 없이 폐쇄되고 정보가 차단되는 순간 그들은 극심한 정보기근과 기능마비를 경험하며 스스로 구축한 사상 누각 위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의 무능력과 게으름은 오롯이 그들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듯 감당해야 할 몫이며 당신이 구제해줄 의무는 단 1%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심리적 영역의 명확한 선언과 사실반사를 통한 언어적 방어벽의 구축입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감추고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는 별것도 아닌 일에 참 예민하게 구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오히려 당신의 탓으로 삼엄을 돌리려 기만합니다. 이때 절대 감정적으로 맞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던진 독 묻은 문장을 차갑게 반사시켜 가장 정교한 언어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할 문장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제 감정은 제가 알아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쪽의 무례한 태도를 제 예민함으로 포장하려 하지 마시죠. 또는 제가 도와드리는 건 제 선의이고 호의이지 결코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위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식의 무례한 조언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차가운 사실반사의 문장은 상대방이 얼굴에 쓰고 있던 위선과 통제의 가면을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눈치 보며 휘둘리는 착한 사냥감이 아니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포식자로 각성했음을 상대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시키는 가장 완벽한 쐐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왜 그토록 남의 눈치만 보며 평생을 희생해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그 고귀한 선량함을 뜯어먹고 연명하는 가해자들의 뇌과학적 실체와 비열한 본성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해보였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지능과 놀라운 공감 능력을 타인의 오물을 치우는 데 낭비하게 만들었던 거짓자의 함정을 명확히 깨달았으며 나를 지키기 위해 5초의 침묵, 정보의 완전한 차단, 그리고 사실반사라는 차가운 이성의 실전 무기를 굳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수없이 눈치를 보며 느꼈던 그 깊은 자책감은 사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당신의 머릿속에 교묘하게 주입한 맹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낭비하던 그 지독한 비상사태의 경보를 영원히 끝내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날카로운 무기를 휘두르고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기를 단호하게 멈추는 순간 아마도 당신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몹시 당황하며 서운함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변했다, 예전에 착했던 내가 아니다 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하나둘씩 당신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인맥이 썰물처럼 줄어드는 그 낯선 정막과 고독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다시 자책의 늪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오직 철저히 혼자일 때만 온전하고 완벽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통찰했으며, 프리드리히 니체는 군중의 천박한 소음에서 벗어나는 자발적 유배의 고독을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참조하는 초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연락처가 비워지고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그 고요한 시간은 결코 당신이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와 에너지를 착취하던 쓰레기 같은 인연들이 마침내 완벽하게 걸러지고 있다는 축복이며, 당신이라는 자아의 밀도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며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비좁고 더럽고 숨막히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오직 당신만의 깊은 호흡과 당신만의 흔들림 없는 속도로 이 광활하고 눈부신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눈치를 보며 기분을 맞춰주어야 할 만큼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소모품이 아니며,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시고 완결된 하나의 거대한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의 기대를 채우려 했던 그 비극적이고 잔인한 연극은 오늘로써 영원히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당신이 무정하고 독해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길고 긴 방황을 끝내고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뿐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쟁취해낼 그 품격 있는 고독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숭고한 정신의 자유를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